안녕하세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뉴트리TV 정명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케톤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케톤이 형성이 안 되고 또 조금 형성이 됐다가도 쉽게 키토 아웃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케톤이 너무 높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런 분들은 공복 혈당이 낮게 나오는 저혈당 상태를 보이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 신생을 주도하는 부신,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당 신생이 안 되고 그 결과 케톤이 연소가 안 돼서 케톤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탄고지를 열심히 해도 활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체중 감량도 남들만큼 만족스럽게 발생하지 않아서 참 속상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케이스죠. 정말 엄격하게 케톤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케톤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키토 아웃도 잘 되는 사례들이에요. 이 경우도 케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억울한 정도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들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탄수화물 식품 섭취를 줄여도 공복 혈당이 100에서 한 110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혈액 케톤도 뭐 0.2, 운이 좋으면 0.3, 또 허구한 날 0.1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많아서 흥미가 없기 때문에 케톤 측정을 이제 그만둘 두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이 케톤식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게 나오고 저케톤 또는 무케톤 수치를 보이는 분들은 어디 숨은 탄수가 있나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탄수 섭취가 원인이 아니라 궁금하시죠? 바로 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신이 너무 과활성이 돼서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이 코티솔은 간으로 하여금 당을 만들어내게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명령을 받은 간은 당 신생을 통해서 당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어도 공복 혈당이 높게 나타나고 그 결과 인슐린이 상승이 되고 인슐린은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혈류로 유리지방산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케톤 합성의 재료가 되는 이 유리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케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탄 키토식을 해도 키토시스 진입이 잘 안 되고 키토 아웃도 잘 되는 이유 이제 아셨나요? 탄수화물 섭취가 원인이 아니라 바로 부신이 과활성된 상태, 코티솔 분비가 과다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돼요. 빠른 대사자 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갱년기 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이기도 해요. 갱년기에서는 아침 공복 상태의 부신 코티솔이 높아 공복 혈당은 높은 반면에 빠른 대사자들과의 차이는 식후 혈당은 또 정상이에요. 갱년기 저탄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키토시스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 식품 섭취 제한하면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될까요? 아니면 지방을 마구마구 퍼먹어서 인슐린을 좀 다운시키면 케톤이 형성이 될까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된 근원적인 뿌리 원인, 부신을 건드리지 않고는 그 어떤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신 과활성을 완화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만이 당 신생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혈당과 인슐린이 정상화되고 자연스레 체지방이 분해돼서 케톤 형성의 재료가 되는 유리지방산이 혈류로 나오고 그래서 케톤이 만들어지고 적정 케톤 수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혈당도 정상 혈당 범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신 과활성을 완화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식단이죠. 어떠한 식사가 부신 활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저탄고지가 부신 활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무탄 저탄고지는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부신 코티솔이 올라가고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케톤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칼로리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으로는 탄수화물 식품 기준 대략 한 20에서 30g, 밥숟가락으로 치면 한 두세 숟갈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탄수화물 식품을 몇 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칼로리 기준 한 65% 정도, 양으로 치면 2 테이블 스푼을 추가해서 몇 끼 드시는 것이 지방 65%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탄고지를 하되 포화지방 위주의 저탄고지는 도움이 안 돼요. 불포화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 줘야지만 코티솔이 낮아지고 정상 혈당, 적정 케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탄 커피 섭취는 한동안 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탄 커피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부신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도움이 안 되죠. 방탄 커피는 한동안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부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정상 혈당, 정상 케톤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저탄고지를 하되 익힌 야채를 저는 잔소리처럼 매끼 한 2컵 분량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익힌 야채를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소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사 정상화에 꼭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야채를 먹는 거예요. 미네랄은 대사를 정상화시키기도 하지만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부신 코티솔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상 혈당, 적정 케톤 달성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익힌 야채를 몇 끼 대략 2컵 분량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토제닉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양제들을 이용을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이러한 영양제들이 각성 효과 주는 영양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각성 효과 주는 영양소를 과량, 장기간 복용을 하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고 케톤 형성은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성 효과 주는 영양소를 과량,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양소가 해당이 되냐면 고용량 B군, 고용량 C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용량 요오드도 마찬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각성 허브도 피하셔야 됩니다. 홍삼, 감초, 또 인도의 아유르베다 허브 중에서도 그러한 허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반대로 신경 안정 효과를 주는 미네랄은 꼭 보충을 하셔야지만 부신이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꼭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 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단하고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해요. 이 부신을 안정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적정 혈당과 적정 케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면 충분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주무시는 것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든지 잠을 못 주무신 다음날 혈당을 재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수면을 충분히 못 자는 것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부신 코티솔이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은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그 다음에 격렬한 과도한 운동도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과도한 운동은 코티솔을 상승시켜서 혈당을 상승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물 충분히 마셔주시는 거. 혈당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될 때는 물도 함께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몸에 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혈당이 배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당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최소한 1리터는 드셔주세요.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무탄 케톤식을 해도 키토시스 진입이 안 되는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부신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부신 활성을 완화시키는 저탄고지, 부신 활성을 완화시키는 보충제, 부신을 달래주는 긍정적 생활습관 이런 거를 함으로써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키토시스 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분도 케톤식을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이 좀 높게 나왔고 케톤 형성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 생활 습관이 바뀐 거예요. 저탄고지를 해도 탄수화물도 좀 포함을 시켰고 불포화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먹었고 잠도 최소한 12시 이전에는 자도록 노력을 했고 또한 제가 아침은 황제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식후 1시간 혈당이 106이 나왔고요. 케톤도 2점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다고 이 영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에 맞게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정 혈당, 적정 케톤이 선물처럼 주어질 거고요. 그 뒤에 체중이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는 보너스처럼 저절로 꼬리처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꼭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